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전주 7.5도, 군산 7도, 진안 5.9도로 어제 아침보다 5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11도, 정읍 9도 등 대부분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에 유지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 이후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의 집단 암 환자 사태는 부근에 있는 비료 공장에서 사용한 담뱃잎 찌꺼기, 연초박에서 나온 발암물질 때문이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초박이 전북의 다른 업체 3곳에도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에서 비료를 만드는 업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KTNG로부터 연초박 800여 톤을 들여왔습니다. 초박이 들어온 건 맞나 해서요. 시청에서 와서 조사했으니까. 완주의 또 다른 업체도 신림동 잔재물로 해서 좀 받았어요, 받기는. 이전에. 지금은 안 받으시고요? 지금은 저희 안 받고 있어요. 조경토로 쓰이는 조경용 탭이 군산 한 영농법인도 소량이지만 연초박을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금강농산을 포함해 전라북도 4곳에 지난 10년 동안 반입된 양은 모두 3,200여 톤. 고온으로 연초박을 말려 불법 비료로 만든 금강농산과 달리 나머지 3곳은 발효 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퇴비료를 만드는 데 연초박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013년 발표된 해외 연구 자료, 담뱃잎 보관 환경에 따른 발암물질 농도 변화를 실험했는데 기온 30도 이상에서 1급 발암물질 축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60도에서 24일 동안 보관될 경우 증가량은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 미생물들이 불에할 때 온도가 올라갑니다. 한 60도, 70도 이상 증가된 TSNA 물질들이 비상 과정을 거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연초박과 장전마을 주민 암 발생 간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난 만큼 연초박이 어디로 얼마나 유통됐고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탄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가 만든 출연기관입니다. 2014년에 기술원장의 채용 비리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또 인사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9월 경력직 연구원 2명을 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합격자 발표일은 9월 26일이었고 임용 배치일은 닷새 뒤인 10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합격자 2명 가운데 1명은 한 달 보름이 지난 이달 16일에 임용됐고 나머지 1명은 내년 1월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현 직장에서 마무리할 일이 있다며 임용 연기를 신청했고 연구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같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합격자 발표일 닷새 뒤 임용이라는 촉박한 일정 때문에 지원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 있을 텐데 사전에 임용을 늦출 수 있다고 알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건 좀 비상식적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온다면 그건 기술원 전체에 대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봐주기 채용이 결국 내정된 사람을 뽑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미 이 공고가 나가기 전부터 누가 올 거다, 누구를 위한 채용인가, 그럼 벌써 다당하게 다 아는 사실들이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지만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정도씩은 저희가 양해를 해줬던 게 어떤 통상적인 관리였고요. 사유서를 제출했고 그 사유서를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2014년 전주시 고위공무원 자녀를 채용해 구설수에 올랐고 지난해에는 전 원장이 자신의 처조카를 채용하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 문여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김 양식장 관리선의 전복 사고. 구멍난 선박 관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등록도 안 돼 있고 규정과 기록, 구명조끼도 없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고 당일 김 양식장으로 향한 배는 모두 5척. 양식장에 정박해두는 9.77톤급 어선, 이른바 모선 한 척과 선원들이 타고 일을 하는 0.5톤급 양식장 관리선 2척, 뗏목처럼 생겨 장비 등을 담아두는 김 채취 관리선 2척입니다. 모선에는 선박 위치와 입출항 정보를 의무적으로 해경에 보내는 위치 발신 장치 V패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을 포함해 지난 7월 말부터 꺼져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관리선은 소형인 탓에 설치 의무가 없어 위치 발신 장치도 없었습니다. 선원들이 타고 작업을 하거나 무태서 양식장을 오가도 전혀 알 수 없고 사고가 나면 대처도 힘든 겁니다. V패스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화기가 있으면 통화라도 해서 하긴 하는데 전화기도 안 갖고 다녔고. 더욱이 관리선은 지자체에 등록조차 안 된 채 운행된 선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해진 승선 인원도 없었습니다. 등록된 배라면 승선 정원은 2명 남짓. 하지만 정원을 넘겨 5명씩 탄 채로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원들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에서는 낚싯배와 레저기구를 탈 때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사고가 난 양식장 관리선이나 고기잡이배 같은 다른 종류의 어선들의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기잡이배를 타고 낚시를 했다. 구명조끼를 안 입고요? 안 걸리죠. 지난 19일 제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은 구명조끼와 구조용 튜브 등을 갖추고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익산 귀금속단지 상인들이 인근에 있는 불법 건축물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방치돼 있는 건물이 귀금속단지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며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익산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 귀금속 단지 입구 맞은편 건물입니다. 출입문은 커다란 구멍이 난 채 닫혀 있습니다.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지난 1989년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3채는 건물 대장이 없는 불법 건축물들입니다. 수년 전부터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 비어 있다 보니까 불량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우범 지역으로 사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고. 귀금속 단지 상인들은 침체된 귀금속 단지를 살리기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흉물스럽게 방치된 불법 건축물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150명의 서명까지 받아 익산시에 철거를 요청했지만 시는 꿈쩍도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관광객이 들어온다면 그 입구 쪽에 이렇게 빈 공간에 이렇게 흉물스럽게 있으면은 보기가 많이 안 좋죠. 이것을 빨리 시에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익산시는 불법 건축물이지만 개인 소유 건물이다 보니 직접 철거는 어렵다며 이행 강제금 부과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행정 절차 중이거든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재산권이 강화돼가지고 국권이 막 일부러 대투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불법 건축물 주인이 나서지 않으면 철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폭염 피해를 줄이고 농작물 생산 시기까지 앞당길 수 있는 온실이 개발돼 첫 선을 보였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은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땅 이렇게 열이 내려가야 인삼야가 좀 살파인데 온도만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날씨가 지금 도와주더라네요. 지난 30년간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1.2도나 올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고온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온실을 개발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고온 극복 스마트 온실은 높이가 최고 16m로 7m인 일반 온실보다 배 이상 높습니다. 내부에는 안개 분무와 차광 커튼, 냉방 시설을 갖추어 환기에만 의존하는 일반 온실보다 기온을 13도가량 낮출 수 있습니다. 포구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의 온도를 떨어뜨리고요.
또한 차광망을 통해서 작물 생육이 적합하게 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시범 재배 결과 딸기는 당도와 수확량이 증가했고 장미도 초기 수량이 3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딸기는 수확 시기를 한 달 반가량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보다 이제 수확이 좀 앞당겨지면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수확 기간이 그만큼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성 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토마토 등 다른 작물에 대한 시범 재배를 확대하고 중동 국가에 온실 기술을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민간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가족 친화 인증기관으로 다시 인증받았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군산에서 대형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10곳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군산시와 협약을 맺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처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살수차를 확대 운영하고 비산먼지 발생 작업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과 대기 및 도로 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 친화 인증 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은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등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서 삶의 질 향상과 즐거운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산휴게소가 휴게소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식품안전협회와 협약을 맺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구축에 나섰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식품위생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업무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군의 겨울철 대표 축제인 산타 축제가 다음 달 21일 개막합니다. 닷새 동안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산타 캐릭터 슈퍼밴드 공연과 가족들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들 가운데 의무사항인 체력검증을 받지 않는 대원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1년에 한 차례씩 체력검증을 실시해야 하지만 3주 미만의 진단서를 내고 면제를 받은 대원이 2017년 115명, 지난해 121명, 올해는 139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은 평소 체력과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건강에 이상이 없음에도 검증을 받지 않는 행위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전주 형무소 수감자들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에서 30여 구의 유해와 유품, 소총 등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전주시와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어제 전주 황방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유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전주시와 전주대 박물관은 발굴된 유해와 유품 등을 감식하고 유족들과 협의해 안치할 계획입니다. 6.25 전쟁 당시 군경은 전주 형무소 수감자 1,400여 명을 황방산과 산정동 소리계제 등에서 학살하고 매장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